네, 이번에는 글로벌 주요 이슈와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상영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난 주말 유럽 시장 3개국 모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장중 내내 하락했고요. 3거래일 연속의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이번 주에도 이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시장의 흐름도 짚어주시죠. 일단 이번 주 유럽에서는 BOE, 즉 영국의 영란은행과 ECB의 통화정책회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는 여기에 산업생산 등의 경제지표도 이제 발표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러한 흐름을 통해서 지난번부터 시장에서 영향을 일부 주고 있는 카니 총재의 조기금리 인상 발언에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가고 있고요. 이보다 더 문제는 이제 ECB 통화정책회의인데, 지난 6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고 이를 통해서 유로존의 디플레이션 우려감을 잠재우기 위한 노력을 해왔었는데, 지난주 소비자 물가 지수가 0.5%에서 0.4%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은 이러한 유로존 디플레이션 우려감을 키우면서 변동성을 확대했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시장이 요구하고 있는 미국식 QE 등 자산 매입을 통한 양적 완화를 단행할 것인가 하는 점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현재 시장은 지난번 산업 생산의 위축과 더불어서 PMI 제조업 지수 약화 등 실물 경기가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한 발 다가서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당장 시행도 좋지만 최소한 이와 관련된 발언이 나올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여기에 대러시아 제재안이 확대 강화되면서 이로 인한 러시아의 에너지 가격 인상 등은 또 다른 역풍으로 서방 국가들이 이제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즉 일단 우크라이나 이슈 관련해서 오바마와 푸틴 등의 전화통화 등 여러 가지 흐름이 보이면서 완화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대러시아 제재로 인한 역풍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이제 영국이나 독일 등의 산업 생산 등을 비롯해서 유럽의 경제 지표들이 전달에 비해서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어서 이 흐름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이죠. 고용지표와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하긴 했지만 여전히 시장에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미국에서는 현재 양적 완화 테이퍼링을 단행하고 있는데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도 높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 지난주 시장의 변화를 크게 주었던 원인 중 하나가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을 상회한 4.0%로 이제 발표되면서 조기금리 인상 우려감을 키웠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연준의 인플레이션 지표를 활용하는 PCE 가격 지수가 1분기에 1.4%를 훌쩍 뛰어넘는 이제 2.3%를 발표되면서 연준의 목표였던 2%를 이제 하회할 가능성이 좀 적어진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시장은 이제 조기금리 인상 우려감을 좀 키우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용 보고서가 크게 위축되고 금요일날 발표됐던 전달에 이제 PC 가격 지수가 0.2%에 그쳤고 연간으로 봐도 전달에 1.7%를 하회한 1.6%를 발표되면서 금요일에는 이러한 조기금리 인상 관련 이슈가 좀 약화되는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2분기 GDP에 대한 흐름이 이후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수요일날 무역 수지와 함께 금요일날 노동 생산성과 비용이 발표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발표되는지에 따라서 지금 시장의 또 한 차례 변화의 흐름을 좀 보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미국 시장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경제 지표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번 주는 미국 시장보다는 중국이라든지 유럽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시장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증시의 상승세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시장 또 신흥국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중국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경제적인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난달보다 위축될 모습으로 보일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무역 수지 등이 이제 발표가 있는데요. 이제 수출의 경우는 전달에 7.2%보다 위축된 6.5%, 수입은 전달에 5.5%를 크게 하회한 0.0%로 이제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흐름보다는 수출에서 유로존에 대한 수출이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 위축을 했는지 여부도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주 시장 변동성 확대가 유로존의 디플레이션 우려감으로 인한 결과였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 대한 수출이 크게 감소를 했다라면 시장은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판단이고, 그리고 최근 신흥국 시장이 선진국 시장에 비해서 낙폭이 적거나 오히려 상승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라면 이번 이제 중국의
경제지표 발표가 얼마나 개선되는지에 따라서 신흥국 시장의 변화가 이어질 수 있으니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PMI 서비스업 지수라든지 HSBC 서비스업 지수, 그다음에 중국의 무역 수지 같은 것들이 줄을 이어서 이제 발표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과 미국 또 중국 시장까지 점검을 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죠. 이 글로벌 이슈들 확인해봤는데 우리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우리나라 전망과 또 대응 전략도 세워주시죠. 일단 이번 주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미국 시장에 비해서 유럽 시장에 의한 방향성이 정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뒷면에는 중국 시장의 흐름이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시장을 이끈 것은 이제 중국 시장의 호전으로 인한 여타 신흥국 시장의 상승과 더불어서 동반해서 이제 올라선 모습이었는데, 여기에 유동성으로도 이제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세가 한몫을 하면서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중국 시장이 차익 매물이 유입되면서 하락 전환을 하였고, 외국인의 매수에서 일시적인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매도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주도 지난주처럼 여전히 이어갈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정부의 경제정책 발표 이후에 이와 관련된 흐름이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라는 점, 그다음에 이번 상승이 이 정책 발표로 인한 결과라기보다는 오히려 중국 시장의 흐름과 연동이 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결국은 중국 시장의 차익 매물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주 변동성을 키웠던 원인 중에 하나였던 유로존의 디플레이션 우려감과 대러시아 제재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우려감 등은 유로존의 산업의 위축을 불러올 수도 있고, 이는 중국의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신흥국, 특히 국내 시장의 흐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로존 경제 지표의 흐름도 관심도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본다면 결국 시장은 주 초반에는 중국의 차익 매물 여부가 얼마나 드는지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유로존 디플레이션 우려감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발표하는지와 중국의 무역 수지에 따라 변화가 좀 이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안정된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주요 이슈들 점검을 해봤고요. 이번 주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서상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